안녕하십니까. 본 강의는 조선이공대학교 기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기계요소 설계 2 과목에 해당되고요. 근본은 4주차 1차 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평기어 세 번째 시간으로서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평기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하면은 가장 첫 번째 떠올려야 될 게 원주 피치, 모듈, 지름 피치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항시 따라다니는데요. 특히 1번과 2번 이건 잘 알아야 됩니다. 원주 피치나 모듈은 기어의 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항목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아주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요. 잘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다시 복습을 해보면 원주 피치, 원주라는 얘기는 이 원의 길이를 말을 하고 있죠. 이 원의 길이를 이빨의 숫자, 2의 숫자로 나눈, 즉 이 하나가 차지하는 원주상의 길이, 이게 곧 원주 피치다. 그래서 말로도 알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전체의 원주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지름에서 파이 d를 하면 되고요. 그 2의 숫자는 z라고 쓴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파이 d를 2의 숫자인 z로 나눠주면 원주 피치가 나오겠다. 당연히 개수고 파이는 단위가 없고 이것도 단위가 없는 셈이죠. 지름 d가 밀리미터니까 피치는 얼마 밀리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요. 모듈입니다. 모듈이라는 것은 이 그림에서요. 지름을 아까는 원주의 길이를 그랬는데 이제는 지름을 2의 숫자로 나눕니다. 원주 피치하고 상당히 유사하죠. 지름을 2의 숫자로 나눈 그 하나, 그 하나의 길이를 갖다가 모듈이라고 합니다. 모듈. 따라서 지름 d 이거를 숫자 2의 숫자 z로 나눈, 그죠? 우리가 항상 입에 달고 있어야 된다는 DMZ가 되겠죠? DMZ.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꼭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에 원주 피치에 있는 지름 D, 여기에 있는 D 같은 거죠? 따라서 D 대신에 MZ를 집어넣으면 ZZ 없어지고 M만 살아남아서 피치는 파이 M이 된다.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기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이죠. 근데 무조건 외울 게 아니라 내용을 이해를 하고 그림도 연상을 해가지고 꼭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고요. 지름 피치 배웠는데 잘 나오진 않아요. 시험 문제는요. 입수를 피치원에 지는 이거 반대라 그랬습니다. 이거 반대. Z를 지름으로 나눈 거고 이건 인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시험에는 나오지 않고요. 이 두 가지는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미리 아직까지 이게 숙지가 안 되거나 암기가 안 되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공부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평기어 4주차 1차 시의 목표는 평기어를 설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배울 것은 치형 곡선과 표준 평기어, 표준화된 스탠다드 평기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주로 시험은요, 이 표준 평기어, 그냥 평기어라고 한다면 그냥 표준 평기어를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시험이 나오니까요, 잘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치형 보겠습니다. 왜 이게 3번이냐면 지난번에 2의 크기가 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3번으로 이어진 거고요. 자, 치형 이빨이죠. 치과할 때 치자 이빨의 모양입니다. 이빨의 모양을 나타내는 형태, 그게 치형인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이클로이드 치형이 있고 인벌루트 치형이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치형은 정밀 측정, 시계 등 정밀용에 주로 사용한다라고 했고요. 인벌루트는 동력 전달용, 공작기계 등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다 사용한다. 많이 사용하겠죠, 인벌루트를.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어는 다 인벌루트 치형이다. 그리고 정밀용,
일종의 좀 고급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사이클로이드 지형을 갖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이클로이드 지형인데는요, 사이클로이드는 이 원을 기준으로요, 밖에다가 원을 놓고 안에다가 원을 넣어가지고 서로 굴려요. 자, 먼저 안에다 굴리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안에 원이 이쪽으로 탁 굴러갔을 때 이 한 점이 계속적으로 그리는 곡선이 생겨지고요. 밖의 원은 이렇게 굴리면 이 점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 있는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 그리고 안에 있는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 이 모양대로 기혈을 만든 거예요. 기혈을. 그러면 이 원 윗부분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의 끝이 되겠죠. 이 끝쪽. 안쪽은 이의 뿌리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 끝면과 이 뿌리면을 이렇게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곡선이 외부에서 굴리는 놈, 내부에서 굴리는 놈이 달라요. 외부에서 굴리는 원을 갖다가 이름하여 외전 사이클로이드, 외부다 그래서 외전이고요. 다른 말로는 에피사이클로이드라고 하고요. 내부에서 굴러가는 놈은 내전 사이클로이드, 다른 말로 하이포사이클로이드라고 말을 합니다. 자, 좀 더 확대해 놓은 의미죠. 안쪽에서 굴러가는 내전, 이게 하이퍼사이클로이드, 외부에서 굴러가는 외전, 이것은 에피사이클로이드 곡선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굴러가는 곡선, 외부에서 굴러가는 원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이 곧 이의 끝이 되겠고요. 이 끝면을 만들겠고, 아래쪽은 이 뿌리면을 만들겠죠.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 원을 굴리는 그 본래 원, 이게 피치원입니다. 피치원. 피치원 기억하시죠? 피치원. DMZ 하고 할 때랑 전부 다 그게 D가 피치원이었습니다. 피치원의 질이요. 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이클로이드 지형에는 이렇게 내전과 외전, 하이퍼, 에피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외부에 굴러가는 놈은 이 끝, 내부에서 굴러가는 놈은 이 뿌리를 형성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어떤다고요? 정밀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정밀용. 자, 그리고요, 두 번째고요. 인벌류트 보겠습니다. 인벌류트는 동력 전달용이나 공작기계나 이런 데서 많이 쓰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다 인벌류트 지형입니다. 인벌류트 지형, 즉 인벌류트 곡선은 어떻게 그리냐면요. 아까 사이클로이드하고 조금은 다른, 사이클로이드는 원을 굴렸잖아요. 원 위에다가 원을 굴리고 원 속에다가 원을 굴려서 위아래 곡선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사이클로이드 지형이고, 인벌류트 지형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똑같은 원이 있습니다. 이 원 위에다가 직선, 자 지금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쳐요. 이 직선을 미끄러지 않고 굴린단 말이에요. 이놈이, 자 이 직선이 이렇게 넘어지면서 굴리면 이 파란색이 될 거고, 더 가면 이 위에 것이 되겠죠. 그 직선 위에 한 점이 이렇게 곡선을 그릴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이렇게 그려져요. 자, 또 다른 설명으로 이렇게 가능합니다. 자, 실을 원주에 이렇게 감았어요. 자, 실을 딱 여기를 끊고 여기를 꽉 누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평평한 상태로 이렇게 감겨 있는 놈은, 그랬을 때 그리는 곡선, 유사합니다. 이게 그게 그 곡선이 곧 우리가 말하는 인벌류트 곡선이 됩니다. 인벌류트 곡선이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아까 사이클로이드는 밖에서 굴리고 안에서 굴려서, 밖에서 굴린 놈은 잎 끝, 안에서 굴리는 놈은 잎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기혈을. 그리고 그 원을 피치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인벌류트 곡선은 막대 하나가 전부를 다 그리죠. 막대 하나 위에 있는 점이, 따라서 이 하나가 이 끝, 이 뿌리를 다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의 곡선으로 형성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 원을 뭐라고 하느냐면 뒤에서 배우겠지만 기초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원. 자,
자, 이번에는 이제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 두 개의 기어가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자, 이 원에서 똑같이 이렇게 C를 풀어냅니다. 자, 그랬을 때 원이 그려지는데 여기 아까 이 점이 여기라고 치고요. C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그려지죠. 이렇게 그려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요. 이 C를 이렇게 풀어내면 이렇게 그려지죠. 그렇게 해서 기어 2가 만들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데 두 개, 이 원, 여기서 접선 방향으로 그으면 직각이 되겠죠. 여기는 직각. 그리고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 이와 같은 파란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빨간 선과 파란 선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각각의 중심하고 이게 이루는 각을 갖다가 알파라고 하는데 이게 서로 억각으로 같습니다. 이 각과 이 각은 같게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압력각이라고 합니다. 압력각. 자, 그 다음에요. 이 빨간색 선, 직각이 된다 그랬습니다.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되겠죠? 네. 이 빨간색 선을 갖다가 우리가 작용선 또는 압력선이라고 해요. 자, 용어가 중요하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압력각이 뭔지는 대략 알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작용선 또는 압력선이라는 것은 N1, N2. 자, N1에서 N2를 잇는 이 선이다. 네, 직각을 이루는 그 선입니다. 그 선과 중심과 중심을 이었을 때 이루어지는 각도, 그게 압력각이 되고 1번이든 2번이든 이 기어가 A든 B든 압력각은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된 게 바로 인벌류트 곡선이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곧 인벌류트 기어입니다. 기어. 일반적인 기어들. 해서요.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 아까 이미 배웠던 우리 원주 피치 또는 모듈 이게 이빨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이거하고 압력각이 같아야만이 두 기어는 맞물려 돌아갑니다. 즉 호환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압력각이 다르면 두 기어는 맞물려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압력각도 동일해야만이 피치도 같고 그래야 호환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이클로이드는 원 위에다가 원을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두 개를 굴려서 그 원 위의 점이 이끝면, 이뿌리면을 만들었고요. 인벌류트 치형은 하나의 원 위에다가 직선이나 실을 감아서 그걸 들어 올렸을 때 그리는 그림. 그게 이끝이든 이뿌리든 다 만들죠. 자,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인벌류트 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방금 하나의 직선이 자주색 원 위를 미끄럼없이 굴러갈 때 그리는 직선 위의 한 점, 그 궤적, 이게 바로 곧 뭐였어? 인벌류트 곡선이었죠? 인벌류트 곡선. 자, 이 자주색 원, 이걸 갖다가 기초원이라고 합니다. 기초원. 그죠? 그리고 그리는 궤적이 인벌류트 곡선이 이거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차이점을 한번 볼까요?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 위에서 밖에서 안에서 원을 굴렸다라는 거. 두 개의 곡선이 하나의 이빨을 만들어요. 근데 인벌류트는 실을 들어 올렸으니까 이 곡선이 곧 이 끝과 이 뿌리를 다 만드니까 하나의 곡선이 기어를 만드는 거죠. 그 차이가 있고요. 자, 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원 위에서 굴릴 때 그 원을 어떤 원이냐? 이 원이 피치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 기어가 상대 기어하고 접촉되는 그 점, 피치원이 됩니다. 피치원. 우리가 익히 배웠던 DMZ 할 때 그 피치원입니다. 피치원. 이해하시겠죠? 뒤에 다시 나옵니다만. 그 다음에 인벌류트에서는요. 원 위에서 직선 위에 한 점이 그리는 궤적이 인벌류트 곡선인데 그 원 위, 이 자주색 원을 아까는 피치원인데 이건 기초원이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기초원. 두 개가 다릅니다. 그러면 이게 이의 모양이 된다면 대략 여기가 피치원이 되겠죠. 피치점. 그럼 피치원은 기초원보다는 항상 위에 있는 거예요.
이해되신가요? 기초원보다는 더 크겠죠. 그죠? 피치원은. 근데 아까 사이클로이드 곡선은 이 점이 곧 피치원이에요, 피치. 그죠? 그런 식으로 됩니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볼 텐데요. 대략 살펴만 보도록 하죠. 치형곡선에서는 사이클로이드하고 인벌루트가 있는데, 일단 치형곡선을 봤더니 사이클로이드는 두 개 곡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 두 개를 굴렸으니까, 안에서 밖에서. 근데 인벌루트는 하나의 곡선으로 구성되죠. 이런 걸 억지로 이으면 절대 안 돼요. 절대 문제 못 풉니다. 나중에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해를 해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압력과 이거 뒤에서 다시 배울 겁니다. 얘는 변하는데요. 얘는 일정해요. 그래야 아까 호환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추력 미는 힘인데요. 얘는 작아. 얘는 크다. 미는 힘이 커서 좋을 게 없겠죠. 기어를 미는 힘이. 그러면 축이 그만큼 동력 손실을 받으니까. 그러면 왜 이건 자꾸 이거 크다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사이클로이드 지형은 고급이라고 그랬어요. 비싸요. 고급. 고급이니까 이게 약하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성능이.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굽힌 강도나 이것은 소형이기 때문에 굽힌 강도나 이것들은 약하겠죠. 강도. 얘는 크다. 미끄러지는 정도가 얘는 없어요. 거의 없어. 왜? 고급이니까. 얘는 불균일하다. 마모 고급이니까 균일하게 마모되는데 얘는 불균일하게 마모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중심거리 정확하게 요구되고 얘는 약간 오차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기는 어렵겠죠. 만들기. 공작은 어렵다. 치수가 정확하다. 나중에 전위기어 다시 배웁니다. 전위절사 이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요. 자, 정밀하고 정확하고 만들기 어려우니까 조립은 정확성이 필요하고 어렵겠죠. 얘는 반대고. 언더컷 배웁니다. 뒤에 발성이 없습니다. 없는 게 좋은 거니까. 고급이니까. 호환성, 원주 피치 아까 배웠죠. 원주 피치와 구루머니 동일해야 되는 거고요. 인벌루트는 뭐 피치나 모듈 그리고 압력각이 같아야 호환이 된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용도는 정밀용, 얘는 일반적인 거. 종합적으로 보면 마모가 적고 정밀한 회전을 하는 거고 공작과 조립은 곤란하겠다. 왜요? 고급이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야 사이클로이드하고 인벌루트를 구분하지. 다음 중 사이클로이드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또는 뭐 인벌루트 지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렇게 나오면 절대 위호선은 못 푼다. 이렇게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평기어 배웁니다. 표준 평기어, 표준 스탠다드입니다.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자, 총 13가지를 배울 건데요. 이미 배웠던 원주 피치 배웠죠? 원주 피치. 자, 표준 평기어. 자, 이게 지금, 자, 표준 평기어인데요. 자, 여기 접촉하는 점, 이게 피치점이고, 이 원이 피치원이죠. A 1번과 2번 기어가 맞물려 있습니다. 피치원은 서로 딱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곧 우리 배웠던 마찰차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마찰. 피치원 위에다가 원을 위에 밖에서 굴리고, 안에서 굴려가지고, 이 끝과 이 뿌리를 만들어서, 이 끝원, 우리 배웠던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 끝원이 만들어지고, 이 뿌리 원이 만들어집니다. 노란색이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지형입니까? 인벌루트 곡선이 되겠죠? 인벌루트 지형. 자, 이랬을 때 닿는 점, 아까 이거 피치원이라 그랬잖아요. 그 굴리는 그 원을. 그래서 이게 피치원의 지름, 얘도 피치원의 지름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우리 원주 피치 배웠어요. 피치원의 지름을 기어의 이빨 숫자로 나눈 것. 즉, 이 원주상에서 기어 하나가 차지하는 길이, 그게 뭐라 그랬죠? 원주 피치라 그랬습니다. 원주 피치. 따라서 전체의 길이 파이 d에다가 2의 숫자 z로 나눠주면 됐죠. 이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파이 나누기 이빨, 이 1번 2의 숫자로 나누는 거나 이거하고 맞물리는 2번 기어, 피치원의 지름을 2번 기어의 이수로 나눈 거나 같겠죠. 그래야 호환이 된다 그랬습니까? 피치가 같아야. 그렇죠? 네,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치는 항상 파이 d를 이수로 나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피치원의 질은 배웠죠? DMZ, DMZ입니다. DMZ.
그럼 D1을 구하려면 모듈하고 이 입수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DMZ니까 DMZ1. 또 D2는 MZ, DMZ니까 MZ2. 왜 여기는 M1, M2가 없습니까? D1은 M1, Z1이 아니고 왜 그냥 M이에요? M1이나 M2나 같은 거니까 어차피 같아요. 같으니까 그냥 M으로 쓴 겁니다.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하시고요. 따라서 이 위의 것을 D 대신에 집어넣으면 파이 M이 되는 거죠. 피치는 곧 파이 곱하기 모듈이 됩니다. 여기까지 항상 자동으로 한다 그랬어요. 이거 지난 시간에 배웠죠.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 끝 높이, 이 끝 틈새, 이 뿌리 높이, 총 이 두께, 이 두께. 이건데요. 이거 용어들은 배웠어요. 자, 이 끝. 자, 지금 이 옅은 색의 기어가 있고요. 맞물리는 진한 색의 기어가 있습니다. 두 기어는 하나의 기어의 이 끝과 다른 하나의 기어의 이 뿌리가 서로 딱 닿지는 않아요. 왜? 닿으면 깎아먹으니까. 그래서 틈을 줍니다. 그 틈을 틈새라고 해요. 틈새. 이쪽에도 틈새가 있고 이쪽에도 틈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상대방의 입뿌리 쪽에는 항상 틈새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피치점, 여기가 피치점이거든요. 여기가 피치점이면 그 다음 피치점 여기죠. 이 원을 그리면 이게 피치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자, 피치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끝쪽, 이 끝에까지 피치점. 자, 기준 레크선 나중에 이제 또 레크도 배우는데 기준 피치점에서 이 끝까지의 거리를 갖다가 이 끝 높이라 그랬다 그랬습니다. A, 끝 높이 A. 그 피치선에서 이 뿌리까지 이거를 이 뿌리 높이 B라고 한다 그랬어요. B. 그러면 이 전체의 높이는 곧 이 끝 높이 A에다가 이 뿌리 높이 B를 합한 거겠죠. 그게 총 2의 높이가 됩니다. 총 2의 높이는 A 더하기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잘 보겠습니다. 이 옆에 거 이제 지난 거 기어를 보세요. 지난 거 기어 입장에서 본다면 역시 피치점이 있을 거고 이 끝 높이가 있어요. 이 뿌리 높이가 있을 겁니다. 그죠? 여기에서 이 끝 높이 이거는 이 연한 거의 이 끝 높이하고 길이가 같아야 되겠죠? 똑같으니까. 그죠? 같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쪽 기어 입장에서는 이만큼이 이 끝 높이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상대방의 이 뿌리 높이는 나의 이 뿌리 높이는 상대방의 이 끝 높이에다가 틈새를 더해주면 돼요. 그림상으로 그랬잖아요. 내 거의 이 뿌리 높이 B는 상대방의 이 끝 높이 A, 아까 이 끝 높이는 A라 그랬으니까 이 끝 높이 A에다가 틈새 C만큼 더해주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뿌리 높이는 내 거 A, 상대방 A 똑같죠? 이 끝 높이 A에다가 틈새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그림으로 기억을 하면 이 끝 높이, 틈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두께는 뭐냐? 이 피치 선이 있죠? 이 선이 수직으로 있는 여기. 이게 이의 두께가 됩니다. 이 두께가 크면 클수록 강도는 커지겠죠. 이거 버티는 강도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피치점이면 여기가 피치점이겠죠. 만약에 여기가 피치점이었으면 여기가 피치점이 되는 거예요. 자, 피치점과 피치점 사이의 원주상의 길이를 우리가 원주 피치라 그랬고 이렇게 나왔었죠. 이렇게 됩니다. 자, 2의 두께는 얼마냐? 여기입니다. 피치 선상의 두께. 이게 2의 두께인데 표준은요. 이걸 피치, 원주 피치의 절반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표준 편기예요. 표준. 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2의 두께는 피치, 원주 피치의 절반이다. 그래서 2의 두께는 원주 피치의 절반이 됩니다. 피치라는 건 뭡니까? 원주 피치는 이거였죠? 네, 이겁니다. 이걸 다 넣어도 돼요. 그래서 파이엠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파이. 이해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 끝 높이 아까 A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적, 즉 표준에서는
이 끝 높이를 모듈하고 똑같이 만듭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모듈. DMZ 할 때 모듈하고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틈새, 이 끝 틈새 있죠, 이거는 모듈의 0.25배를 해줍니다. 0.25배. 자, 입뿌리 높이 한번 볼까요? 입뿌리 높이. 자, 입뿌리 높이는 이거예요. 이거. 그럼 상대방의 이 끝 높이 A, 즉 M 더하기 0.25M을 해주면 되죠. 그럼 전체적으로 한다면 1M, 0.25M 해서 1.25M이 되는 거예요. 그럼 총 2의 높이는 얼마가 되느냐? 이 끝 높이, 입뿌리 높이를 합해주면 되죠. 이 끝 높이는 A, M이고 입뿌리 높이는 B인데 B가 A 플러스 C입니다. 그죠? A 플러스 C예요. 그러면 A 더하기, 즉 M 더하기 또 M, 그러면 2M이죠? 2M 더하기 C가 얼마입니까? 0.25M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2.25M이 되겠죠. 모듈의 2.25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듈을 정하면 2의 크기들이 다 정해져 버린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그만큼 모듈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주 피치, 피치원 지름 이거 두 가지 자동으로 됐었고 그 다음에는 각각 이 끝 높이, 이 뿌리 높이, 이 끝 틈새, 총 이 높이, 이 두께 요게 이제 계산이 되어집니다. 모듈만 알면. 자, 그 다음에 가서요. 이 끝 원 지름 보겠습니다. 이 끝 원 지름. 자, 이걸로 설명해 보죠. 이 끝은 여기죠.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 더하기 얼마입니까? 이 끝 높이 있겠죠? 이쪽에도 이 끝 높이만큼 더 있겠죠? 그러면 이 끝 높이는 뭐라 그랬어요? A, 즉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모듈. 그러면 D,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여기 쪽으로 모듈 더해주고 이쪽으로도 1모듈 더해주면 D 플러스 2M이 되겠죠? 맞죠? D는 DMZ 해서 2M 해서 MM 묶으면 M하고 Z 플러스 2가 되겠죠. 이런 건 몰라도 돼요.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니까. 자, 입구돈의 지름은 생각해보면 뻔하다. 이게 D01입니다. 아웃사이드에서 5자를 쓴 거예요. D51은 D1 더하기 모듈 더하기 모듈 하면 돼요. 그러면 D02는 이거에 대한 입구돈의 지름은 똑같습니다. D2에다가 더하기 모듈 더하기 모듈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건 외울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잘 연상을 해가지고 봐두시면 됩니다. 이걸 일일이 억지로는 못 외우니까. 자, 이제 9번 들어갑니다. 9번. 이거 이미 했습니다. 우리 어디서 했죠? 마찰차에서. 마찰차 중심 두 축 사이의 거리, 중심 거리는 지름의 절반 더하기 이쪽 지름의 절반 이렇게 하면 돼요. 왜? 이 원은 여기서 접하는 마찰차랑 똑같으니까. 이 원이 뭡니까? 피치원이죠. 피치원. 그러면 이 1번의 피치원의 지름의 절반 더하기 2번 피치원 지름의 절반 하면 축 사이의 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2분의 D1 플러스 D2. D는 MZ니까 2분의 MZ1 더하기 MZ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름을 알면 이렇게 해서 구하고 이빨의 숫자를 알면 이걸로 구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0번 기억의 회전비 나옵니다. 회전비. 이거 이미 다 했습니다. 어디서요? 마찰차에서. 원동분의 종동의 회전수는 곧 이게 회전비인데 회전수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기어의 지름은 작다는 뜻이에요. 그죠? 따라서 원동의 회전수분의 종동의 회전수가 바뀐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종동의 지름분의 원동의 지름. 지름이 크다는 얘기는 2의 숫자는 그만큼 많기 때문에 역시 그대로 2의 숫자, 종동의 2의 숫자분의 원동의 2의 숫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를 뭐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식을 이렇게 된다. 이건 우리 마찰차하고 똑같으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나가도록 하겠고요. 자, 11번 배우겠습니다. 11번 아까 기초원 배웠죠. 기초원이 뭐 했습니까? 여기다가 C를 들어 올리는 거였습니다.
그 원을 기초원이라고 했어요. 인볼루트에서 나오는 기초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접하죠? 네. 접하는 게 뭐예요? 피치원이죠. 피치원. 기초원은 안쪽에 있는 놈이겠고 피치원은 바깥쪽에 있는 놈이겠습니다. 이렇게 접하는 거. 그랬을 때 아까 작용선이 있었고요. 작용선이 있었고 그리고 센터를 연결하는 이 점들을 연결하는 이때 압력각 알파가 서로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게 접선 형태니까 법선이니까 직각이 됩니다.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 그래서 이 삼각형이 하나 생기는데요. 얘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려봅니다. 자, 이게 여기가 직각이니까 지금 여기 직각이죠. 그러면 이 파란색이 이 빗변이 되겠고 빨간색이 여기 저기 되겠죠. 이해하시겠죠? 네. 자, 검정색은 그대로 검정색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을 볼까요? 먼저 파란색 이 길이.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자, 이건 지금 아까 피치원이라 그랬죠? 피치원. 피치원. 피치원은 D죠, D. 그냥 D입니다. 피치원은 D. 따라서 이것은 D2, 두 번째 거니까 이게 1번, 2번이니까 D2가 되는 거고요. 엄밀히 본다면 2분의 D2가 돼야 되겠죠. 근데 전부 2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2는 가치에 없어졌다 치고 D2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 검정색 볼까요? 안쪽. 이게 뭐라고요? 기초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초원. 기초원의 지름은 D라고 하고 베이스에서 DB라고 씁니다. DB. 근데 이게 2번 기어니까 DB2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해됩니까? DB2. 이렇게 돼요. 위에 거요. 위에 거 보겠습니다. 자, 빨간색이 곧 여긴데 파란색은 피치원이죠. 피치원. 이게 1번 기어 D1이 되는 겁니다. D1. 그 다음에 검정색 볼까요? 기초원이죠. 기초원. 기초원이니까 DB 1번이 되겠죠. DB.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다 잘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코사인 알파를 해보죠. 코사인 알파는 D1분의 DB1, D1분의 DB1이 되겠고 여기서도 코사인 C자를 쓰면 D2분의 DB2 이렇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기초원의 지름을 구하기 위해서 DB1을 구했더니 양쪽에 D1을 곱해주면 되니까 D1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요. DB2는 D2 코사인 알파가 돼요. 그럼 결국 하나로 쓴다면 뭐가 됩니까? 기초원의 지름 DB는 피치원의 지름 D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해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 바깥에다가 코사인 알파를 해주면 된다. 그렇게 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DB2는 이 안쪽에 있는 지름은 바깥쪽에 있는 D2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된다. 이런 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피치원의 지름을 알면 압력각 알면 기초원의 지름 알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원이 들어간다면 항상 피치원을 가지고 구하더라 라는 뜻이 돼요. 자, 11번 이렇게 됐고요. 기초원의 지름. 자, 그 다음에 기초원 피치 12번이 나옵니다. 기초원의 피치. 자, 우리 저기 지금 빨간 거 요게 지금 피치원이라고 그랬습니다. 피치원. 그 피치원의 피치 이걸 갖다가 원주 피치라 그랬어요. 빨간색 피치원의 원주상의 길이가 한 개의 기어가 차지하는 한 개 2가 차지하는 길이가 바로 원주 피치였는데 이번에는 기초원 피치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원 피치. 기초원 피치는 뭐냐? 이 기초원의 지름을 기어의 일수로 나눠줘요. 그러면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보다는 작죠, 항상. 이게 지금 이 끝 원인데 사실은요. 사실은 그 기초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냥 같다고 이렇게 제가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피치가 원주 피치보다는 기초원 피치는 더 작겠죠. 네, 이 길이가 더 기니까 2의 숫자는 동일한데 이해 가시겠죠? 네,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기초원의 피치는 이 기초원의 지름을 2의 숫자로 나눠주니까 기초원의 원둘레는 파이 곱하기 지름입니다. 기초원의 지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파이 db라 그랬죠. 베이스는. 그러면 파이 db가 되겠죠. 기초원의 지름은.
기초원의 둘레 길이는 그걸 2의 숫자 z로 나눠주면 돼요. 네, 됐죠? 자, 그러면 기초원의 지름은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해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잘 알고 있죠? 파이 d를 z로. 파이 d는 뭡니까? 피치원의 둘레예요. 피치원의 둘레. 그걸 z로 나눈 게 뭡니까? 원주 피치죠. 따라서 z분의 파이 d는 그냥 원주 피치가 되는 겁니다. 바꿔주면 원주 피치에다 코사인 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피치라는 거 파이 m이니까. 자, 그러면 뭡니까? 기초원의 지름은 원주 피치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그렇죠? 기초원 피치는 피치원 피치, 즉 원주 피치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 우리 앞서서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코사인 알파만 했으면 됐어요. 그죠? 기초원은 피치원으로부터 다 도출이 되니까 기초원의 지름은 피치원의 지름에다가 코사인 알파, 기초원의 피치는 피치원의 피치 곱하기 코사인 알파라는 겁니다. 피치원의 피치가 뭡니까? 곧 원주 피치라는 거죠. 원주 피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거 억지로 이을 필요도 없잖아요. 코사인 알파만 붙이면 되니까 기초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12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13번째가 나오는데요. 법선 피치가 나와요. 법선 피치는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 간격, 이게 법선 피치예요. 법선 노미널 해가지고 PN이라고 씁니다. 그런데 법선 피치 시험에 나올 수도 있는데요. 법선 피치는 이게 여기 놓고 풀었을 때 생기는 첫 번째 피치, 여기일 때 이렇게 계속적으로 피치가 달라지죠.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나가 덧이 생기는 거죠. 자, 이게 곧 법선 피치라고 하는 건데, 직선 거리입니다. 직선 작용선상의 거리. 이게 곧 피치원의 기초원 피치하고 같은 거예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자, 이 거리가요. 자,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실이 감겨 있어요. 이렇게 감겨 있습니다. 근데 그걸 그대로 들어요. 이렇게. 그러면, 자, 여기가 피치점이, 여기가 피치점이라고 치면, 그대로 들면 이 직선이 되죠, 이제. 아까는 곡선이었을 텐데. 그래서 길이는 같은 거예요, 이게. 이걸 그래서 법선 피치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초원 피치와 법선 피치는 같겠죠? 얘는 직선의 길이고 얘는 곡선의 길이입니다. 원우의 길이니까. 따라서 법선 피치라고 하는 것은요, 기초원의 피치하고 같습니다. 그러면 외우고 말 것도 없죠? 그러면 기초원의 피치는 뭐였습니까? 피치원의 피치, 즉 원주 피치에다 코사인 알파만 해주면 됐잖아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게 곧 법선 피치다라는, 이렇게 해서 표준 평기어 1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해당되는 항목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기초원, 여기서 실을 들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2의 모양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초원 다음에 피치원이 있을 거고 이끝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기어를 만드는데 이를 아래를 파먹으니까 뿌리를 더 밑으로 파죠. 그래서 이 뿌리원이 맨 안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자, 상대방에서도 생각해 보면 여기 기초원에서 들어 올려서 기어를 만드니까 피치원이 그 다음에 있을 거고 이 끝원이 있을 테고 이 뿌리원은 기초원보다 밑에 있겠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트위거각이 있고 접근각이 있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볼루트 기어의 호환성을 가지려면 원주 피치나 모듈이 같다. 이렇다는 얘기는요, 이의 크기가 같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압력각이 같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호환성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전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 13가지였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잘 연상을 하고요. 원주 피치는 파이 d를 2수로 나눈 거고, 피치원의 지름은 dmz고, 요게 들어가면 파이 m이 되더라 해서 자동으로 뽑아져 나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이 끝 높이는 모듈로 똑같이 하고 틈새는 0.25 모듈을 하고 그러면 이 뿌리 높이나 이 총 높이는 그림 생각하면 자동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한번 곰곰이 한번 해보세요. 이빨의 두께는 피치, 원주 피치의 절반으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절반으로. 네, 피치의 절반으로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끝원의 지름이요. 끝에 거 지름은 아웃 지름은 피치원 지름에다가 2의 이 끝 높이, 즉 피치원의 지름에서 여기 이 끝 높이 가고 이쪽으로도 이 끝 높이 가면 이 끝원의 지름이 되겠죠. 당연히 이렇게 됩니다. 이거 필요가 없어요. 중심거리 다 배웠습니다. 다 똑같죠. 마찰차나 지름의 절반. 회전비 배웠습니다. 이렇게. 기초원의 지름, 기초원 피치는 피치원의 지름, 피치원의 피치 곱하기 코사인 알파다라는 거예요. 이거 말 것도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피치원의 지름과 기초원 피치는 피치원의 지름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피치원의 피치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피치원의 피치는 뭐라고요? 원주 피치라고 하는 거죠. 법선 피치는 뭐예요? 기초원 피치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심플하게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표준 평기어에 대한 구성이 거의 다 끝납니다. 실제로. 이에 대한 실제로.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M의 중요성이 보인가요? M이 뭡니까? 모듈의 중요성이 보이는가요? 모든 식에 다 모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DMZ잖아요. 모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DMZ죠? 모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M 있잖아요. 이것도 모듈이 있는 거나 똑같아요. 이것도 풀어보면 이게 되는 거니까. 전부 모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모듈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이 기어에서는요, 평기에서는 모듈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정리를 하고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어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계 요소 설계의 꽃이라고도 할 수 있고,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해를 하면 어렵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꼭 생각을 해주시고 이번 차시 보고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동일하고요. 평기어를 설계하기 위한 공식을 암기할 수 있도록 공부하고 1회 이상 쓰시오. 자, 보고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써먹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왜 이렇게 되는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어려우신 분들은 한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안 보고 이렇게 쓸 수 있을 때까지 좀 공부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한번 써가지고 보고서를 주시라. 이 내용을요. 물론 그림까지 그리면 좋겠지만 그림은 그냥 머릿속에 있다 치고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 그냥 이렇게 해서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1번, 2번 원주 피치 이것들 되게 중요하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심거리, 회전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피치, 피치원 지름 이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주차 2차 시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